자, 이제 새로 지정된 네네. 성동구 금호 23구역 같은 경우는 네네. 보시게 되면 주민 50% 동의로 추진위를 해산했대요. 네, 해산했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5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30% 이상만 되면은 해산이 가능한데 네. 이 주민 동 해산이 이제 네. 해제하는 거에 동의가 50%가 넘었다는 얘기죠. 네. 네네.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 노후한 지역, 네. 노후했기 때문에 네네. 90%가 노후했기 때문에 네. 예, 지정을 했고요. 네네.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송파 거여마을 같은 경우 네네.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사업성이 부족해서 예전에 해제를 했다고 하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자기네가 이제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서 네. 이제 사업성을 높여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기 해준 얘기는 뭐냐면 노후한 지역을 해주는 거고요. 네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사업성이 낮은 지역을 용적률을 상향시켜 가지고 이제 개발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서울시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만 해제시켜줘도 그렇죠. 사업성은 다 좋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예전에 어떤 자료라든지 음.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았을 때는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아예 사업성이 안 나와서 네, 맞습니다. 포기했던 지역들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가 2013년이었으니까 부동산 경기로 따지면 최저점이었거든요. 네. 최저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사업성도 안 나오니까 이 반대에 대한 동의를 굉장히 높았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때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만 진행을 해도 사업성은 나온다는 거죠. 자, 다음은 보면은 이제 후보 이게 네. 절차에 대해서 나오네요. 네, 절차입니다. 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이제 29일 날 선정이 됐죠. 네, 어제 됐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한 6월 달 정도에 주민 설명회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3월 말이니까 4월, 5월, 6월 한 2, 3개월 네, 후에 네. 주민 설명회 주민 하고요. 설명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예정구역이 7월 달 한참 더워지기 시작할 네, 때 여름에 지정이 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예정구역은 주민들의 동의의 10%를 갖고 신청을 해갖고 예정구역 선정된 지역들이 이제 예정구역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네. 되고요. 그다음이 네. 이제 정비구역인데 예. 이 10% 동의에서 네. 정비구역으로 확정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언제? 1년 내에. 네. 이게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쨌든 뭐 정비 구역하고 시행사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1년 반이죠, 1년. 네네.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정이 되고 나면은 네네. 진행까지 한 5년 정도 빨리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5년이면 빠른 거죠. 빠른 거죠. 그러면 총 6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까지는 아마 6, 7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빠른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아파트 참 부족할 텐데 걱정이네, 서울이. 그렇죠. 예. 게다가 뭐 이것도 빨리 서두른 건데. 서둘러서 그런 건데 최대한 네. 서두른다고 해서 5년, 6년 정도 걸리니까요. 지금 앞으로 5, 6년 정도 서울에 입주 물량 없지 않나요? 올해가 최저입니다. 최저 앞으로도 별로 없지 않나요? 올해와 내년이 네. 아마 입주 물량으로 네. 따지게 되면 근래에 들어서 네. 가장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이 공급 부족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차 후보지. 네네. 뭐 그것들 진행을 빨리 서두른 것도 좋지만 얘네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준비된 그런데 애들이 있죠. 준비된 애들 있잖아요. 기존 재개발들. 네네. 조금만 용적률을 완화시켜줘도 네네. 조금만 좀 뭐 사업성을 분양가 상한제를 제고시켜도. 네. 조금 높여줘도 네네.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라고 죄송한데 이런 구역님들은 이런 구역님들은 구역님들. 되게 소중한 사람 지금 네네. 소중한 구역이죠. 네네. 이런 구역님들은 빠르면 4년 내도 입주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4년 내에 그런 지역들을 많이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공급이 확실하게 네. 된다라는 신호만 확실하게 줘도 네네. 아무래도 지금 연끌하고 막 지금 사지 않으면 그렇죠. 못 살 것 네. 같다라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도 그렇고 네네. 뭐 지금 정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꾸 새로운 지역을 신청을 해가지고 새롭게 뭔가 자기들의 치덕을 쌓으려고 하시는데 일단 저는 국민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서울 시민들 집이 없어 죽겠는데 그거 기다릴 시간 없으니까 알았다고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기존 재개발 빨리 입주하는 것부터 빨리 좀 혜택을 줘서 빨리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은 서울 시민들 지금 너무 불안하잖아요. 집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좀 항상 안정되지 이제 않을까.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좋겠는데 네. 본인들의 치적을 쌓기 위한 분들이 가끔씩 저 치적이죠. 치덕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예. 부정확해서 네. 치적으로 그래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네.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네.
다음 그러니까 네 좀 올려보세요. 올려볼까요? 네. 네. 어디로 올려? 조금만 위로 올려보세요. 네. 자, 공공 재개발에서 네네. 밑에 특히 공공 재개발에서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에서 어려운 사업장은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값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만 조금 완화시켜주면은 그런 지역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 그거 저렴한 가격에 받는 거 로또 아닙니까? 네. 좀 정상 금액으로 분양 받을 사람 분양 받고 그거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재개발 구역 매입하고 그렇죠. 또 기간 대비 또 수익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 더 비싸면 또 기존 10년 된 15년 된 아파트 사고 그렇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돼야지 결국은 새 아파트를 갖다가 자꾸 낮게 분양을 하니까 그게 노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수요가 네. 어떤 여건에 투자자들의 여건에 따라서 노후주택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로도 빠져나가고 또 장기간 투자하는 재개발로도 빠져나가고 자금 여건이 되시는 분은 신규 아파트를 사고 또 청약 여건이나 아니면 이런 그렇죠. 여건을 갖고 이게 수요 자체가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형태로서 분산이 되어야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로지 통로 자체가 한 개밖에 안 열어주니까 그쪽으로 모든 수요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과열이 되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 재개발,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 좋은데 이제 시작하는 거 말고 기존 재개발도 좀 많이 활성화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바랍니다. 네, 자, 최우선적으로. 다음 네, 보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아유, 이거 너무 많이 이거 넘어갔나요? 아까 돌리지 마시고. 네네네. 여기 이제 공공 재개발, 네네. 그다음에 이사 대책에 의한 공공 주도 재개발이죠. 비교한 거죠. 예, 예. 지금 현재 그 이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 재개발. 그 옆에가 이제 공공 주도 재개발입니다. 공공 주도형. 예, 주도랑 이사 주도형, 대책이니까. 예, 주도형으로 쓰죠. 공공 주도형. 주도형. 예, 주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 방식을 보게 되면 이제 관리 처분 방식. 관리 처분. 이게 예. 조합 방식이죠. 예, 관리 처분 네, 방식이 조합 방식이고 예. 토지 납입 방식. 이게 수용이죠. 이게 말이 토지 납입이 수용 방식으로 쓰면 되지. 네. 굉장히 부드럽게 썼네요. 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아니, 수용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거 눈초를. 그러니까. 자, 사업 시행자는 공공 단독, 네네. 공공 조합 공동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 공공재개발은 공공과 조합이 같이 하는 공동 사업이 이게 공공 단독은 없지 않을까요? 신청하는 데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뢰에 대한 문제거든요. LH로 람불 있잖아요. LH로 람불. SH로 함부로 없나요? 예, 합쳐졌군요. LH로 람불이기 때문에 사람 신뢰가 없었어요. 그죠? 아, 네. 신조를. 그다음에 이제 공공 주도형은 마찬가지로 공공 단독에서 하는 거죠. 단독이죠. 수용해서. 그러니까 공공이 한다고 보시면. LH에서 알아서 한다. 그렇죠. 예, 예. 내로남불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 기여는 네, 50%. 예, 50%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남는 주택. 그렇죠. 조합원이 가지고 남는 네네네. 주택 50% 임대주택을 돌리겠다는 거고. 이제 그 주도형, 공공 주도형 같은 경우는 뭐 일콩적합니다. 그죠?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예. 공공주도형 같은 예. 경우는 1.3배 이상이라고 뭐 하는데 중요하지 수익을 않아요. 한 30% 이상 예. 더 주겠다는데 예. 이 기준을 공공이 정하다 자,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서 발감하지 않습니다. 사업성 보장 같은 경우는 공공 네. 재개발은 확정 분담금. 확정 분담금 중요합니다. 네, 다 주민 요청 시입니다. 관리 처분 시에 이 확정 분담금이랑 추가 부담금을 확정해 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네,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겠다. 해소시켰다. 이거 뭐 되게 좋은 얘기죠. 네네. 왜냐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건설사의 비리로 인해서 네네. 뭐 충분히 사업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지역주택조합 있죠. 네네.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그 써요 거기다가 뭐라고? 계약서에다 사업 공사 추가 부담금을 네네. 당신 이거 뭐 예를 들어 한 3억 5천 4억이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싸게 받을 수 있다. 총 금액을 뭐 6억에 주변 아파트 시세는 10억인데 6억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네. 해놓고서는 이제 사업이 오래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다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 증가되는 예, 거는 사업비 증가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면 이행하지 않는다. 나중에 12억에 주변 아파트 시세는 10억인데 12억에 분담금을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 지역주택조합 투자하실 분들은 그 밑에 단서 조항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또 조심하셔야 네. 될 게 몇몇 성공 사례들이 시장의 뉴스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네.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은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은 50% 60% 정도의 성공 확률이 있다면 전체 구역 중에서 이 지역주택조합은 5% 내외입니다. 전체 사업에서 네. 그 정도로 낮다는 거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권하진 않는데 네. 지역주택조합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 밑에 단서 조항 있잖아요. 꼭 예, 읽어보시고. 아니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걸 빨간색으로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도장을 꼭 찍고 그러고 계약하시면 안 지워집니다. 예? 그래서 지어달라고 애써보세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막 네. 지어달라면은 아무 생각 없는 총무가 지을 수도 네네. 있습니다. 그 도장만 딱 받으면 확정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도형은 확정 수익률이에요. 이게 확정 수익률이 문제가 많아요. 이거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건 사기죠.
왜냐하면 이 수익이라는 네. 거는 시세가 어떻게 올라간다는 그렇죠. 걸 확정해 준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근데 시세는 어디서 결정되죠?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네. 네. 근데 이걸 확정 수익률을 준다는 것도 이 확정 수익률도 이것에서 이만큼 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기준을 또 누가 정하냐? 공공이 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죠? 더 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이 음. 2006년도에 시세가 한 3억 정도 했어요. 네. 빌라 빌라 기준 했을 다세대 때. 주택 가격. 근데 지금은 18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진행이 빨리 되면 모르겠는데 네. 개발이 더디게 되면 이 주도형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이 네네. 뭐 그 당시 감정평가액은 예를 들어 지금처럼 3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개발이 안 됐는데 시세는 10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개발이 빨리 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개발이 꼭 돼야 좋은 건 아니거든. 안 되더라도 재개발 구역은 가격이 뛰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상을 이미 3억에 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개발이 안 되고 10억이 되더라도 아파트도 못 받고 10억으로 뛰었는데 7억은 누가 가져요? 누가 가질까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진행이 될 동안 뛰거든요, 이게. 시세가 뛰니까 시세가. 그래서 감정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률이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수익률이-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차익을 중요시 보는데 예. 재개발을 누가 수익률로 봐요. 차익 보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기준점이 예. 굉장히 다르다. 보는 이게 시각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보는 시각이 예. 시장 친화적이지 저는, 않고. 저는 제가 만약에 LH 직원들이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LH 직원이면요. 네. 그 개발되는 구역 안 사요. 옆에 땅. 바로 옆에 사지. 그렇지. 왜냐면 바로 옆에 입구. 네네네. 그 입구 사면 입구에 상가들. 그럼요. 그게 논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논의 그게 땅이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받으면 그게 몇 년 좋은 그런 거 건지가.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뭐 조장하는 거 같으니까 아, 그거는 하면 아니,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네네. 생각들을 좀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현실에 마찬가지예요. 맞는 시장 그렇죠, 그렇죠. 기준을 가지셔야 네. 된다. 이거 실수니까 제가 이건 네, 잊어버려 주십시오. 삭제해 네, 주겠습니다. 자, 삭제.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죠. 네. 잠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네네. 자, 좀만 내려가시면 이제 공공 시행자는 네네. 특례를 통해 네. 그죠? 개선된 사업성을 바탕으로 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민간 정비 사업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그거예요. 이게 네. 민간 사업이 민간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민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이게 민간 네. 사업자의 네. 수익률이라는 걸 본인들이 정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 정도 벌 거야라고 정하고 여기다가 이게- 더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보로 보는 근데 거죠. 문제는 바보로. 민간의 수익률이 눈높이는 이만큼인데 아니 차익이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예. 수익에 대한 예. 이게 시각이 예. 이만큼의 그 눈높이에 가 있는데 이 정부가 공공기관이 민간 수익은 이 정도야라고 네. 본인들이 정해놓고 거기다가 네. 수익을 더 준다고 하니까 밑에 거는 이 밑에 거는 볼 게 없네요. 네네 그죠? 이런 밑에는- 상황이 차이점이 있다. 이거는 저 밑에는 무시하세요 그냥. 밑에 박스는 뭐 이렇게 자기네가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는 거. 어쨌든 예, 그냥 네.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가시죠. 네. 자 보면은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네. 빨리 먼저 설명해 예, 보시죠. 예, 예. 그러니까 1-1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거기도 이제 빨리 하겠다는 거죠. 네. 연내 예. 시공자 예, 차질업 진행 중이라는 지정하고 거죠. 수입 차질업 진행 중에 있나요 지금? 네, 이건 진행 중입니다. 아, 네, 일 잘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하고 LH는 LH는 4월부터 4월부터 사업 날이죠? 설명회 개최하고 설명하고 주요 내용하고 계획 세우고 주요 예상 분담금,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비례율 등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겠다는 하겠다. 겁니다. 예. 지정 동의를 얻는 네. 예정이다. 네. 공공시행자에.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서울시는 올려서 올릴까요? 네. 예. 서울시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네. 공공재원 후보지 토지거래허가를 묶인다는 내용도 한번 보세요. 네. 예. 공공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구역으로 예. 지정한다. 3월 30일 다음 날 기준 날이 언제냐면은 3월 29일 날 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이죠. 예, 예. 네네. 네, 이제 토지거래허가로 이제 묶였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게 면적이 제한이 있죠. 네네. 예전에 뉴타운도 있듯이 있었습니다. 예, 면적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 이하는 거래가 되죠. 네네. 예, 그 거래 면적 이하를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을까요?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예. 않고 살 수 있는 면적이 있고 예. 그 이상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거주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의 거래가 할 수 없다고 이게 뭐- 보면 돼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주거 지역은 몇 제곱미터? 18제곱미터. 18제곱미터 몇 예, 평이죠? 18제곱미터는 뭐 5점 뭐 한 5평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이죠. 예.
5.5제곱미터 이하죠, 이하. 아, 이하 예, 거래? 이하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가 되는 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은 받고 18제곱미터고 기준이 이상은? 상업지는 20제곱미터입니다. 이거 좀 밑에다 따로 쓰시죠. 밑에다가 알아보시니까. 그럴까요? 예. 네. 밑에다 18제곱미터. 주거- 아,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18제곱미터 밑에다 쓰세요, 그냥. 18. 주거 예, 주거지 18입니다. 18. 18이 아니고 예, 18제곱미터. 18제곱미터. 이제 상업지는 20제곱미터. 상업지는 20제곱미터. 20제곱미터. 예. 이제 공업지역. 이제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은 좀 큽니다. 66제곱미터. 66제곱미터. 예, 제곱미터 이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노또죠. 기준. 네. 네. 뭐 이거를 좀 강화시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하는 예. 안 받고 확 이제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상은 어쨌든 받아야 된다. 재개발 지역의 소형 지분이 네네. 이제 좀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예, 예전에 원룸 사신 분들. 네네. 지분이 보통 3평, 주거지역 3평. 그렇죠. 상업지역은 1.7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주거지역 그렇죠. 원룸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된다는 거죠. 상업지역의 네. 투룸 같은 경우도 네. 투룸 오피스텔 예. 같은 경우도 제가 10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2006년도에 뉴타운 할 때도 네. 그때도 6평 이하는 거래가 됐거든요. 음. 그때 그 당시에 원래 재개발 지역에서 네네. 6평 이하가 되게 쌌었어요. 2006년도에는 왜냐면- 청산된다고. 네네. 네, 근데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나서 네. 토지거래 허가를 묶이니까 6평 이하만 거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피가 2억이 자 붙어요. 여기서 이제 네. 우리 그 김권대님께서 얘기해준 6평 이하는 현금 청산된다는 얘기가 13년 전 얘기인데요. 아직도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철떡같이 믿고 계신 분이 많다라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분이 없어도 네, 합법적인 주택이면 네. 분양권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대지분이 제로여도 돼요. 제로여도. 네네. 그러니까 주택이기만 하면. 공유지에다가 예, 예, 뒷전하는데 예, 그게 집이 등기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분양권 나옵니다. 자세한 이런 분양권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해드리고. 네, 네. 네.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토지거래 4월 묶인다는 걸 30일부터 토지 기억- 거래가고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 지금 현재 16곳이 지정이 네. 됐잖아요. 네. 그 지역은 투자할 수 있다 없다. 네. 예? 투자할 수 있다 없다. 16곳? 네. 매수 거래 가능하죠. 거래는 가는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자, 되잖아요. 봐보세요. 한번 이거 써보세요. 자, 네네. 자 밑에 한번 봐보세요. 네.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네. 29 이제 9월 21일이죠. 네네. 2월 21일 이전에 네네. 지분 쪼개기로 자 여기서 거래는 괜찮아요. 네. 거래는 괜찮은데 거래는 오케이. 근데 지분 쪼개기나 네. 그렇죠? 새로 필지 분할 신축. 그렇죠. 예, 빌라 짓는 거거나 보통 빌라 짓는 거니까. 네네네. 쪼개기는 빌라 짓거나 단독을 부시고 예, 다세대 예, 주택을 예. 짓거나 필지를 분양하는 거는 이제 2개 필지에다가 단독 주택 하나를 지어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합필을 보통 했는데 이거 분필하는 경우 네.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네. 예, 이거는 이제 거래는 가능하나 이런 것들 그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이런 지분 쪼개기나 분할을 한 경우에는 안 준다. 분양권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양권은. 그러니까 거래는 가능해요. 네. 토지 허가 받으면. 근데 허가 받으면. 근데 그리고 현금 청산돼 버리잖아요. 아니 허가 받으면 가능해. 거래는. 아니. 예. 분할된 것들은 안 준다니까요. 아니 분할된 것들은 안 주는데 네. 그 이전에 한 것들은 괜찮다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한 것들은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9월 20일 네. 이전에 한 거는 괜찮다. 네. 이제 이거는 이것도 거래가 안 되고. 된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사 대책은 네네.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사 대책 2월 4일 지금 이후에 이 공공재개발과 다른 점이 뭐냐면 공공 주도 재개발. 그렇죠. 네.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형이 다른 이유는 지금 이거는 공공재개발이잖아요. 네. 공공재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 이후에 거래를 해도 돼요. 그 전에 거래를 해도 돼.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네. 그러니까 어떤 날 이후에 거래를 한 것 같고 제한을 하는 거는 이 공공재개발이 아니고 공공주도형이다. 주도형입니다. 이 주도형은 네. 그냥 2월 4일 이후에 새 거든 헝 거든 거래를 하면 무조건 준다 안 준다. 안 자, 준다. 갈 길을 봅니다. 이제 딱 빨리 다음 장 네네. 가시죠. 구분을 하셔라. 네. 자, 밑으로 내려가시고 이제 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그렇죠. 저희 거래하지 마라. 네네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국민의 신뢰를 갖고 하겠다. 네. 이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네네. 정말 주옥 같은 이제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기대가 되는 예. 그런 코너입니다. 네. 일단 공공재개발 이번에 2차로 지정된 16곳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네네. 그 소개되는 지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저희가 별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까지요? 네, 20분 안에 이걸 끝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빨리. 네, 네. 알겠습니다.